그러면 지금으로부터 대통령 윤석열, 헌법재판관 정형식, 진실화해위원장 박선영, 특가법상 뇌물, 제3자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이 인사권을 남용하여 현직 헌법재판관 처형을 장관급 정부위원장의 뇌물성 임명하고 자신의 탄핵을 기각시키려는 꼼수에 국민들 분노한다. 공수처는 내란죄 범한 윤석열과 그 일당을 즉각 체포하라.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3일 밤 10시 27분 자신의 용산 집무실에서 긴급 대국민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의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한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 선포 행위였습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되자 경찰은 국회 출입문을 모두 가로막아 국회에 들어가려는 여야 국회의원들의 진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국회의원들이 국회 담장을 넘어 국회 본청에 진입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계엄군이 국회 본청에 난입하여 난동하는 일이 발생하여 국회 비상계엄 해제 결의를 방해하는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럼에도 그 가운데 국회는 다행히 야당 중심으로 190명의 국회의원들의 찬성으로 2024년 12월 4일 새벽 1시경 헌법 제77조 제5항에 의거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국회가 헌법에 따라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하자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6시간 만인 새벽 4시 반경 비상계엄 해제를 국민에게 선포했습니다. 현재 국회에서는 위헌 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 마비를 시도하는 등 국권을 문란시키는 내란죄를 범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아 인사권이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대통령 윤석열은 2024년 12월 6일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에 박선영 전 자유성진당 비례대표를 임명했습니다. 박선영 신임위원장은 정형식 현직 헌법재판관의 처형입니다. 이에 대해 야당인 민주당은 국회에서 탄핵 절차가 유력한 대통령 윤석열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헌법재판관 정형식에게 자신에게 유리한 심판 결과를 바라고 사전에 뇌물성으로 장관급 정부위원장 자리를 헌법재판관 정형식의 처형인 박선영에게 공여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의 혐의로 피고발인 윤석열과 정형식, 박선영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1. 형법상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 및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의 점. 대통령의 직무권한은 방대하고 막강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헌법과 관련 법령에 따라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하며 국민에 대한 봉사하는 자세로 직무권한을 절제하여 행사해야 합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준수하고 수호해야 하는 헌법상 막중한 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무권한을 함부로 남용하여 대한민국 헌법 제77조 제1항에 따른 요건이 전혀 충족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국가 세력 척결, 종북 세력 척결, 망국의 원흉이라는 비정상적인 목적을 운운하면서 국가적 비상사태라는 본인만의 망상에 사로잡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것은 물론 자신의 불법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국회가 해제 결의를 하지 못하도록 국회의 헌법상 기능 수행을 방해하고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으로 계엄군과 경찰력을 동원하여 국권을 문란시킨 내란죄를 범하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이 범한 내란죄 혐의로 인해 2024년 12월 4일 국회가 탄핵안을 발의하자 2024년 12월 6일 현직 헌법재판관인 정형식의 처형인 전 자유선진당 국회의원인 박선영을 장관급 정부위원장직인 진실화해위원장직에 임명했습니다. 피고발인 윤석열은 자신에 대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면 헌법재판소에서 심판 절차가 진행되게 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현직 헌법재판관인 정형식이 자신에게 유리한 심판 결과인 기각 결정을 내리게 할 목적으로
정형식의 처형인 박선영을 자신의 직무권한인 인사권을 함부로 남용하여 국가 국민이 아닌 탄핵 결정을 막으려는 사적 목적을 위해 장관급인 진실화해위원장직에 임명하도록 부하 공무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피고발인 윤석열이 국가와 국민의 유익이 아닌 자신의 탄핵을 기각시키려는 사적 목적으로 현직 헌법재판관인 정형식의 처형인 박선영을 장관급 정보위원장인 진실화해위원장직에 임명한 것은 그 자체가 뇌물성 임명으로 장관급 위원장 자리에서 수수하는 박선영의 급여 상당은 뇌물액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피고발인 윤석열, 정형식, 박선영은 특가법상 제3자 뇌물죄의 죄책을 져야 마땅합니다. 이에 위처럼 피고발인들을 고발하오니 법 앞에 평등이라는 헌법 규정이 국민의 한 사람인 대통령과 장관급 정부위원장, 헌법재판관 등에게는 달리 적용되어 형사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욱 붕괴시킨 일이 없도록 피고발인들의 혐의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엄중히 처벌하여 주기를 사법정의를 바라는 수많은 국민을 대신하여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12월 9일 사법정의 바로 세우기 시민행동. 이상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치고 언론과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이 이 사건의 죄명이 사전뇌물죄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사전뇌물죄는 공무원이나 중재인이 되기 전에 그 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아서 된 후에 그 이후에 부정한 청탁을 실행하는 그런 범죄 행위입니다. 근데 이 경우에는 12월 6일 날 바로 국회 청문회가 요되지 않는, 필요하지 않는 진실화해위원장직에 대통령 윤석열이 박선영을 그대로 임명해 버렸기 때문에 이미 그 자체가 임명행위 자체가 성립이 됐기 때문에 곧바로 현직에서 있는 거와 마찬가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전 뇌물이 아니라 그냥 뇌물이고, 또 헌법재판관 정형식이 자신의 탄핵 심판을 기각시키기를 바라면서 원래는 헌법재판관 정형식에게 줄 뇌물을 대신 그의 처형인 제3자인 박선영에게 공유했기 때문에 제3자 뇌물에 해당하며 박선영이 정부 장관급 위원장 자리에서 수수하는 임기에 해당하는 모든 급여 액수를 합산하면 특가법에 해당하는 뇌물액이 되기 때문에 특가법상 제3자 뇌물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다는 점을 국민과 언론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대통령 윤석열, 헌법재판관 정형식, 진실화해위원장 박선영에 대한 특가법상 제3자 뇌물 및 직권남용 혐의 공수처 고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